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가 3년 전에 마약 범죄 의혹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비아이의 마약 논란이 2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정열차장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권익위 신고 내용부터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하면은 권력기관의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 그 경찰과 비아이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유착 의혹을 조사해달라 이런 공익신고가 변호사를 통해 접수된 게 열흘 전입니다. 지난 4일이었고요. 그룹 아이콘 출신의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입과 투약 관련된 진술을 경찰에 했지만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한모 씨가 제기한 의혹이 담긴 겁니다. 이 공익신고서에서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그리고 YG 소속의 직원 이번 사건을 3년 전에 맡았던 용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그런데요, 이 권익위가 일단 한모 씨가 비아이와 이 마약 물질, LSD 구입이나 뭐 투약과 관련해서 나눈 SNS 대화 내용 등 이제 증거 검토에 착수를 했고요. 예. 과거 이제 권익위가 버닝썬 몰래카메라 사태 때처럼 수사기관의 YG라든지 아니면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가 이 제보자한테 비아이한테 마약 줬다고 얘기하지 말라, 아니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이 A씨가 비아이의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수사에서 받고 나왔을 때 이 양현석 대표와 YG의 사옥에서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공익신고자의 주장입니다. 네. 예, YG의 사옥에서 만나서 양현석 대표를 만났는데 양현석 대표가 한 얘기가 일단 만나자마자 본인의 핸드폰을 뺏어서 서로 녹음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 녹음을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소속사 아이들은 당장 마약의 검사에도 안 나온다. 마약이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 양현석 대표를 만나고 온 며칠 이후에 이 A씨는 본인의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YG가 이러한 비아이의 마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검사에도 어차피 우리 소속 가수들은 안 나온다. 일본에서 다 검출된 걸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 그냥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왜 한 씨에게 진술을 번복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원래 이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본인이 스스로 두려울 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협박을 당하는 사람도 공포심을 느끼겠지만 협박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협박을 하는 그 기저에는 본인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좀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한 씨의 입을 말이죠. 그래서 이 허튼 소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더 이게 크게 발전시키느니 아예 초기에 이 한 씨에 대해 가지고는 입 단도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두 갈래로 나눠보자면 크게 양 대표의 수사 개입 의혹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비아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조서에서 비아이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이 한모 씨가 제일 처음에 마약 혐의로 체포된 후에 이 비아이와 함께 대화를 흡입을 했고 직접 LSD를 구해서 비아이에게 건넸다 이런 진술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양현석 대표를 만나고 난 뒤에 진술을 번복해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종결을 하고 검찰에 넘긴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의혹이 확산되고 경찰이 재조사에 나서서 확인해 보니까 체포 당일 최초에 경찰이 작성한 이 한 씨의 진술 조서에 한 씨가 진술했다는 그 비아이의 이름이 아예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한 씨는 나한테 이제 비아이가 마약을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다. 굉장히 의문점이 남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SNS 대화 내용도 분명히 확보를 했을 거고요, 경찰은. 그리고 한 씨가 BI가 마약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왜 조서에는 이름이 빠진 건지 경찰에게 해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날 1회2의 조서를 받고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석방을 나갈 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BI도 카톡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3차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요. 아니, 석방 직전이라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록을 안 하나요? 그래서 이제 2016년 8월 22일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1, 2차를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인 8월 30일 날 번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때 석방을 하려고 할 때 그 얘기를 했다. 이것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그 유용하고 중요한 그것도 첩보 차원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정보를 얻은 것인데 이런 그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 그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뭐 이렇게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수사 의지가 없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뭐 어떤 메커니즘이 있던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결국 이제 이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또 그 이후에 말이죠. 이 수사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사가 송치를 좀 빨리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송치를 갖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담당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지금 그걸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검찰, 경찰 모두 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이 사건을 송치받은 당시 수원지검 검사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검찰 얘기에 따르면 1년에 1000건 정도씩이나 사건을 처리하고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한 게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3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 쪽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처럼 검사가 빨리 사건을 송치해라 이렇게 넘겨달라 이렇게 독촉한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네. 아이콘이라는 이 BI가 소속된 그룹도 지난해 노래가 히트하면서 알게 됐지 사건을 처리하던 시점에는 BI라는 그 활동 명도 김한빈이라는 BI의 이름도 몰랐다. 이번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권익위에서는 신고 내용 이제 접수를 받았으니까 신빙성을 따져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넘길 텐데 누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보통은 경찰로 많이 보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그 버닝썬 사건 때도 이 사건에서 경찰의 유착 의혹,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면서 그 사건을 권익위에서 검찰로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경찰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었죠. 좀 예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에서도 그 경찰 유착 의혹이라는 요소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YG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YG 측은 일단 YG 측의 자체 마약 검사에서 BI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한 씨가 지금 자신의 죄를 경찰에서 좀 경감을 받으려고 BI를 언급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그런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BI가 마약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한 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씨가 겁먹고 스스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만약에 한 씨에게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네가 무고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면 한 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들렸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고 상황을 양현석 대표가 한 씨에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건지 아니면 겁을 먹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바꿀 마음을 먹게 한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애매한데 양 대표 측이 어쨌든 당시 휴대전화 녹취를 못하게 한 상황이라서 이 당시 발언의 맥락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그러니까 녹취 파일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어쨌든 양현석 대표도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던 거는 맞다고는 인정을 했지만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내놓은 해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한 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비실명으로 제보를 했고 그리고 방정현 변호사가 한 씨를 대리해서 지금 권익위에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한 씨가 그런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한 씨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다가 이것을 신고를 했다,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신분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SNS를 상에서 보면 이 한 씨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내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지 몰랐고 당황스럽고 무섭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양현석 대표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협박한 부분과 경찰의 유착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제보자가 본인이란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초점이 쏠릴 것이 걱정이 되고 나와는 별개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벌써 이렇게 본인이 드러나버리면 관심을 얻고 싶어서 얘기한 것밖에 안 되고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대표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가리켰는데 가리키는 다른 안 보고 손가락만 뭐 본다 뭐 이런 취지의 하소연이군요. 분명한 것은 정말 제보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 사안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BI 개인을 넘어서 YG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으로 반진 이번 사건 그 파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